안녕하세요. 자, 산후조리사 직무교육이죠.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산후조리사에 관계된, 산후조리에 관계된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자, 사실은 이제 산후조리가 과연 해야 될 것이냐, 산후조리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산후조리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자체가 산후조리가 필요 없는 것인데 왜 할까? 라고 산후조리에서 오해를 한 사람이 있고, 아니야. 산후조리는 반드시 해야 돼. 다시 말하면 산후조리의 진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산후조리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실제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산후조리라는 것이 우리 병원에서 치자면은 한방이 있고 양방이 있죠. 이 얘기는 이제 이것은 한의원이죠. 이것은 양방은 양의사. 이런 측면에서 한의원이든지 양의원이든 간에 이 산후조리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개념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거기에다가 다시 말하면 여기다가 또 뭐가 집어넣습니까? 여기다가 전통적 방식, 소위 말하는 민간요법이라 그럽니다.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혼재돼 가지고 도대체가 어떤 것이 산후조리인가,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 그래서 이 산모들 입장에서는 어떤 산모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 아니야, 산후조리 할 필요 없어 라고, 또 이제 산후조리에서도 과학적 근거를 대봐라 라고 한다면 또다시 막막하죠. 이제 그런 데 대해서 혼란. 상당히 이제 이 산후조리 자체가 산모들 입장에서는, 또 아이를 낳아야 될 그런 가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가, 또 과연 그것이 산후조리가 그 어떤 방법들이 한방의 방법들이 옳으냐 그러냐, 양방의 방법이 옳으냐 그러냐, 아니야. 민간 방식이, 이렇게 민간요법이 옳을 것이다, 그럴 것이다 라는, 그래서 산후조리가 갖고 있는 그 오해와 진실을 한번 살펴보자 라는 것이고, 제가 371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에만 있는 371, 뭐 내복, 남방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371이라는 것 자체는 앞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를 낳았고 우리가 377일을 3번 지난 것입니다. 371. 그러면 21일이죠. 적어도 이 말은 과거에 우리 민간적인 그런 부분에서 전례적으로 내려온 부분은 적어도 21일간은, 377일 21일간은 최소한 산후조리를 해줘야 된다. 또 21일간은 최소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금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을 때는 금줄을 쳐놨다. 이 금줄이라는 건 뭡니까? 금한다, 오지 말라 라고 해놓은 이 줄을 금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제 금줄을 쳐놨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적어도 21일간은. 근데 한국에는 있다. 그렇죠. 근데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한국에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 산후조리 같은 경우는, 물론 서양 같은 경우는 없는데, 서양이라고 딱히 없는 건 아니에요. 서양이 다 없는 게 아니고, 서양 중에서도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는 또 일부 이 내용이 있습니다. 뭐 남미의 대표적으로 과테말라랄지 이런 부분이랄지, 혹은 또 우리 동양에서도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중국, 베트남, 또 아프리카, 또 이슬람,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도 결국은 이런 산후조리에 대한 어떤 일정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꼭 한국에만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뭐 동서를 막론하고 동양서양을 막론하고 아이를 낳는 산모는 아이를 낳은 후에는 어떻게 하는 일정 부분 어떤 안정을 취해주고 영양을 공급 섭취해주고 뭐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것을 산후조리란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또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3, 7일, 21일 정도는 최소한 해줘야 된다라는 것. 뭐 서양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출산 후 휴가가 원래는 그 제도가 서양에서 나왔죠. 적어도 요즘은 이제 90일, 뭐 90일 이상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가 그 출산 휴가를 실제 법적으로 적용한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일찍이 그것은 선진국에서 뭐 근로기준법이랄지 이런 법에서 이미 만들었다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과연 산후조리와 관련이 되냐 안 되냐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왜? 출산해서 결국은 뭐 90일간을 휴가를 준다, 유급휴가를 준 것이니까. 그렇게 준다는 건 뭡니까? 아, 그 기간 동안 산후조리를 잘 하세요. 그래서 몸을 제대로 만들라고 나오세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우리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뭐 한국에만 있는 37이라고 해서 내복과 난방. 30도가 넘는 여름에 그 무더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을 한번 가보세요. 산후조리원에 가보면은 거기에 있는 산모들의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뭐 그 찌는 듯한 무더위에 내복을 입고 있고 내복만 있습니까? 내복 이외에도 또 수면 양말도 신고 있고 이런 부분. 그러면서 이제 또 대부분의 이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뭐 전문 산후조리사 말고 또 거기 이제 산모를 방문한 사람들은 친인척이 많은데 그 친인척 중에서도 대부분 그 산모에 대해서 많은 이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친정 엄마입니다. 자, 친정 어머니인데 아무래도 친정 어머니 입장에서는 시집을 보낸 딸이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능하다면은 아이 낳은 이후 자기 딸이 제대로 산후조리를 해가지고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해서 가는 걸 바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내복을 주고 또 불을 아주 따뜻하게 지펴주면서 하는 얘기 대부분 친정 엄마들이 했던 그 공통된 내용 이런 내용이 있다고 나옵니다. 땀을 많이 흘려야 피부가 고와진다. 김이 낀 사람도 땀을 뻘뻘 흘리면 싹 벗겨진다. 그래서 덥겠지만 입어라. 할 수 없다. 몸은 자기 자신이 만든 거야. 라고 말한다는 것이야. 사실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더운데 그렇게 더운 30도가 넘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또 다른 고통입니다.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정말 메리아스 걸치고 있는 것 자체도 이 런닝 셔츠를 걸치고 있는 자체도 아주 더운 상태에서 내복까지 거기다 난방까지 이게 바로 한국이 갖고 있는 산후조리 적어도 3, 7일 동안 그렇게 한다. 21일간은. 그래서 실제 이제 그렇게 내복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리원에 들어가면은 이 조리원에 관계된 사람들 입장에서 뭐라고 한지 압니까? 그렇게 지금 더운데 방에 불을 넣어 드릴까요? 이렇게 말해요. 실제 지금 내복을 입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러면서 뭐 방바닥이 뜨끈뜨끈해야지. 맨발로 이 차가운 바닥을 딛고 다니다가는 평생 발이 시려진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피그말리온 이펙트란 말을 했는데 그런 얘기가 들리면은 산모 입장에서는 정말 앞으로 내가 평생 발바닥이 시리면 어쩔까? 지금 이 고통? 내복 입고 땀을 흘리고 난방하고 이거 참아야지?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대부분 주위 어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찬바람 쐬지 마라. 찬물, 찬 음식 먹지 말라. 라고 또 이야기하죠. 또 아이 낳고 찬물에 손 한번 잘못 담갔다 빨리 한번 했다가 평생 손이 시리더라. 이런 속설. 사실은 그렇지 않죠. 사실은.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엄마들의 어떤 잘못된 경험이랄까. 그것이 와전돼 가지고 정말 그래서는 안 된가 보다 라고 적어도 아까 말한 이 3, 7일 동안은 내복, 난방, 그리고 외부 출입 금지하고 찬물, 찬바람
어떤 그런 것이 과학적으로 과연 맞을까? 라고 해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의 반대편에 있는 서양 사람들은 어떠냐? 재밌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특히 아까 내가 말한 이 산후조리라는 것은 우리 아시아 쪽이나 중남미 쪽이나 사우디랄지 이런 중동이랄지 이런 몇몇의 국가들에서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실제 서양에서는 실제 본 내용입니다, 사실은. 미국 같은 데 이제 특히 LA의 그런 어떤 산부인과랄지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출산 후 1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그때부터 찬바람이랄지 전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산모에게 얼음물을 따라주더라고 말이야. 우리 같은 경우는 아주 질겁을 하겠죠. 왜 그런가 봤더니 적어도 몇 시간 동안 산통을 앓았어요. 고통을 아이를 낳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목이 탔을 거 아닙니까? 목이 탔으니까 시원한 물을 마시라, 얼음물을. 이걸 갖다 주는 것이요. 그러더니 또 출산하고 나서 한 8시간 정도 지났더니 산모에게, 물론 산모가 원했겠죠. 산모에게 무엇을 갖다 주냐. 패스트푸드점에 사온 콜라, 감자튀김, 또 콜라도 얼음을 가득 채워서 이렇게 갖다 준 것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산모에게 쌀밥, 또 따끈따끈한 미역국 이런 것들 우리는 이렇게 갖다 주겠죠. 근데 햄버거, 감자튀김, 또 얼음을 채운 콜라.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그것이 과연 그렇게 해서 산후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인가? 아니다는 것이 또 보면은. 또 실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아까 말한 대로 8시간 지나고 한 12시간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럼 간호사가 이야기합니다. 간호사가 뭐랍니까? 당신이 말이야, 산모 당신이 원한다면 샤워를 해도 좋습니다. 라고 해요. 그럼 그 말을 듣는 순간 바로 샤워를 합니다. 물론 이제 찬물로 하지는 않겠죠, 샤워를. 왜 그러냐면 이제 불과 이제 그런 시간이 지금 출산해서 하루도 안 갔어요. 대략 한 반 정도, 2분의 1 정도, 12시간 정도. 그러면서 이제 간호사가 그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요구한 이유는 왜 그러냐? 출산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분비물들, 땀을 비롯한 여러 분비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비물들을 시설한 것이야. 왜? 청결하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12시간 지나고 나서는 퇴원을 하더라는 것이야. 그럼 퇴원해서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보통 집으로 다 가요. 24시간 이내, 하루 이내에 다 집으로 간다 그 말이야. 그리고 또 결국 그렇게 집으로 가서 불과 하루 이틀 지나서 변함없이 일상생활하고 우리가 말하는 산후조리, 몸조리 않더라는 것이지. 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찬 것에 대한 두려움이랄지 씻는 것에 대한 금기 이런 게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은 과연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산후풍 또 산후통증 이게 병으로 존재하는 것인가? 서구의 이런 사례를 보면은 실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특히 서양의 이런 산후 문화는 우리들하고는 완전 180도 다르더라. 다만 이제 서양이라고 할 수 그러겠지만은 또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상태의 산후조리를 한 곳도 있더라 그 말이야. 자, 그게 어디냐? 아까 말하면 아시아나 남미 국가. 특히 이런 데서는 산모에게 적어도 40일에서 100일 정도 몸조리하는 그런 기간을 주더라. 이거 우리하고 비슷하죠? 아까 오늘 37일인데 여기서 조금 더 연장됐네요. 40일이니까 최소한이니까. 그리고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출산 휴가가 90일입니다. 3개월이에요. 자, 비슷하죠? 이런 걸 보면은 아까 말한 아시아나 남미 이런 국가에서도 특히 주기도 하고
특히 이제 그 남미 중에서도 이 우리와 비슷한 그런 형태를 보이는 건 산후조리를 하는 것이 바로 과테말라라는 것인데, 이 과테말라 중남미에 속한 그런 나라인데, 이 과테말라를 봤더니 아이를 낳고 대략 한 2주 정도 어떤 아이 산모가 출산 후 2주 후에 보니까 어디에 와 있냐, 이 산모가 친정집에 와 있더라. 우리나라도 과거 여러분들 지금이야 이 산후조리원이랄지 이런 시설들이 많이 나타났죠. 생겼죠. 근데 과거에는 어쨌습니까? 과거에는 우리도 친정집으로 많이 갔어요. 아이를 낳고. 거의 우리나라와 그냥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친정집 와서 있는데, 또 그 산모를 봤더니, 여름철인데, 두꺼운 담요를 덮고 있더라. 또 그 담요 안에다가 몇 겹의 옷을 껴입었더라. 심지어, 머리에는 모자까지 쓰고 있더라. 그것도 부족해서. 이 귓구멍에는 솜으로 막았더라. 뭘까요? 그러면은, 담요, 두꺼운 옷, 모자, 귀마개. 자, 거기서 우리가 이제 힌트가 하나 됐네. 그런 부분에서 모든 걸 막고 있다? 바람이 안 들어가요. 그 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찬바람이 들어가지 않게끔. 심지어 이제 우리는 뭐 귀마개는 하지 않죠. 근데 귀까지 막고 있더라. 귀마개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바람이 들어가게 하지 않게 한단 말이야. 역시 우리 거기서 이제 또 유추한 것이 아까 산후풍. 또 그거 관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제 산모의 그 동작을 봐서 행동을 봤더니 온종일 누워 있고, 딱 끼니 때가 되니까 자기 친정 어머니가 식사를 침상으로 가져오고, 물론 그 산모가 하는 지금 출산 전에 직업이 뭐인가? 그 대도시에 근무하는 뱅커, 은행원이더라고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자기 친정 엄마의 시골로 와서 이렇게 하더라. 그런 걸 보니까 앞서 말했지만은 이 산후조리라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것은 아니더라. 물론 아까만 우리나라만 있는 371라고 했는데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서구와 비교해서 그런 것이지, 실제로 방금 말한 아시아나 남미 국가들, 물론 구체적으로 이제 아시아나 남미 국가들이 어떤 국가인가 해서, 방금 제가 이제 거론했던 나라가 그 과테말라라 했죠? 과테말라. 이 과테말라라 했는데 그건 중남미입니다. 특히 남미 쪽인데 과테말라가.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남미 거의 전역. 실제 또 중국도 있어요. 중국, 베트남. 물론 이제 일본, 아시아 다 있습니다. 또 특이하게 나타난 것이 아프리카 대륙. 이 아프리카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아프리카가 어떻게 산후조리를 할까라고 있더란 것이야. 또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이런 종교권의 특히 이제 이슬람권 문화를 지는 것에 이런 데서 보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런 나라들의 특징을 보니까 어떻게 하냐? 찬물, 찬바람을 피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그건 뭐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산후 문화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을 그런 게 발견되더라. 그러니까 서구에는 서양이라고 하면 이제 유럽이죠. 유럽이나 이제 그 문화 영향을 받은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서구에는 산후조리 개념이 없더란 것이야. 다만 이제 아까 말했지만 이 출산하고 산모가 대략 산욕기라 그래서 6 내지 8주 정도는 이 정도만 회복기를 거치더라. 결국 산욕기 6주 안에 자연스럽게 회복된다면은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특히 아시아나 이런 국가에서는 더 길더라. 왜 더 길까? 더 기간이. 대략 아까 말한 이 산후조리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유럽 서구 같은 경우는 산욕기 대충 이제 6, 8주. 다시 말해 한 달 반이나 2달. 그러면 원상태로 되돌아가더라. 그래서 일상생활을 해도 영위한데, 우리는 100일이다. 100일이면 적어도 3개월 이상이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것. 결국 그것은 인종 차이더라. 그러니까 인종이 다르다 보니까 회복 속도가 다르다는 것이야. 이게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은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은 특히 신체적인 특징이죠. 유럽같이 백인계 여성하고 라틴계 아시아계 여성은 서로 출산해서 회복 과정이 다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왜 다른가? 라고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바로 유럽의 백인 정도하고 아시아랄지 이런 라틴 아메리카 이런 히스패닉이랄지 이런 계통의 사람들하고 뭐이 다르냐? 바로 근육량과 골격이 다르더라 그 말이야. 이 근육량과 골격 이것의 차이가 아까 말하는 6에서 8주냐 그 출산 후 회복 기간이 산육기가 아니면 100일 정도 소요되냐 이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서구인들은 이 근육량과 골격이 동양인과 달리 훨씬 근육량도 많고 골격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회복이 되는데 우리 아시아계랄지 이런 라틴 아메리카랄지 아프리카랄지 이런 계열들은 근육량이랄지 골격이 부족해서 100일 정도가 소요된다. 이 차이점이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리고 이제 이 근육량과 골격이라는 측면에서 출산할 당시 아이가 나올 당시도 동양인과 서양인의 비교를 해보면은 그 진통이 돼서 아이가 자궁 밖으로 나오는 시간도 서양인들이 더 빠르다는 것이야. 동양인보다. 왜 그러냐? 이 골반이 커지는 그런 벌어지는 것이 훨씬 더 편차가 크다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역시 그렇게 출산할 당시에 고통이랄지 이런 부분이 훨씬 적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고통도 적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근육량도 많고 그럼 어쩝니까? 출산 이후에도 훨씬 더 산후조리할 필요가 없이 회복기가 더 빠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이런 여타의 여러 가지 내용을 보니까 왜 백인종을 중심으로 서양에는 산후조리가 없으며 왜 우리 아시아 한국 중심으로 아시아랄지 이 어떤 체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뭐 이슬람권이랄지 또 아프리카랄지 왜 있을까? 아주 명명백백했죠. 그것은 결론은 뭐이다? 바로 근육량과 골격이더라 그 말이지. 근육량이 많고 골격이 크다 보니까 출산 이후에도 회복이 빨라지고 또 아이를 낳는 그런 출산 고통도 적고 골격이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그 개개인에 따라서 개인적인 어떤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왜 서양에는 없을까? 왜 서양에는 그런 게 나타나지 않을까? 라는 부분이 아주 명명백백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산후조리, 전통인과 과학인가라는 것인데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얘기를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과연 앞서 말했듯이 산후조리, 산후풍이라는 것 자체는 실제로 의학사전에는 없다라고 말했죠. 그런 맥락에 보면 또 과학적인 건 아닌 것 같고. 그럼 전통이다. 전통은 앞서 말했던 이제 앞서는 엄마들, 우리 전에 그 출산의 경험을 갖고 있는 엄마들이 이러이러해서 평생 고생을 했다. 그러므로 반드시 산후조리는 해야 된다. 라는 것은 또 보면은 전통이고. 자, 그래서 이 전통 수칙으로서 한 4가지를 우리 산후조리와 관련돼서 한번 알아보고 또 그런 부분들을 산후조리사의 입장에서 충분히 산모에게 또 산모 주변에 있는 그런 여타의 친지들이나 가족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첫째 보세요. 첫째, 찬 기운을 피하라. 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잠을 잔다거나 또 어떤 곳에서 편하게 쉰다거나 또 우리가 휴식을 취할 때 대부분 일단 따끈따끈한 사우나를 간다든지 찜질방을 가죠.
그리고 짜우라를 하고 찜질방을 간다든지 좀 온돌방이 잘 보온이 된 그런 상태에서 자고 나오면 어쩝니까? 몸이 좀 개운하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체온을 올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 기운을 피하라 그 말은 일단 체온을 상승시켜라 이 말이거든요. 이 체온을 상승시키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 가장 결정적인 것은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될 뿐더러 이 체온을 상승시키면 다른 여타의 바이러스랄지 세균의 침입으로부터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우리 온몸에 피가 잘 돈다는 거 아닙니까? 막히지 않고. 결국 그러면 신진대사가 잘 돼가지고 즐거운 것이에요. 가끔 예를 머리가 아프죠? 머리가 아픈 결정적인 이유는 뭐겠어요? 이 혈액이 뇌로 잘 공급이 안 된 것이야. 특히 뇌 같은 경우 머리가 아픈 이유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산소가 공급이 잘 안 된 것이에요. 이 혈액 속에 산소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머리 아프면은 아주 상쾌한 그런 공기를 쐰다든지 두통약에 의존하지 않고 그런 환경을 바꿔보면 어쩝니까? 시원하잖아요. 그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찬 기운을 피한다. 이게 첫째 전통 수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일부러 따뜻하게 땀을 내고 내복을 껴입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사실은 지나치게 한다는 것. 한여름에 일부러 땀을 내고 내복을 껴입고 뭐 찬물에 담그는 것도 금물하고 뭐 그리고 또 집안일도 최대한 늦추고 물론 이것이 지나치면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그러니까 일부러 땀을 내는 것 이건 금물이라는 것이야. 그냥 따뜻하게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건 좋은데 땀을 낸다? 땀을 일부러 낼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뭐 찜질방에 나가서 우리 산모가 아닌 상태 산모에서 찜질방에 가서 땀 좀 흘리고 다시 찬물에 또 가고 이렇게 과정을 몇 번 겪으면 어쩝니까? 아주 상쾌해지죠. 그래서 아까 몸을 뜨뜻하게 보호해 주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일부러 땀을 막 빼려고 한다? 그건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찬 기운을 피한다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지만은 만약에 산모들이 찬바람을 한번 잘못 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산후풍으로 왔다. 평생 고생한다. 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걱정, 굉장히 뭐 경계, 두려움. 실제 뭐 찬바람이 산모에게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많은 문제는 찬 기운을 피하자라는 것은 일단은 아까 말한 대로 여타의 그런 환경 자체를 조금 따뜻하게 해준다. 그런 의미가 좋은 것이지 단순히 그냥 찬물에 손을 담갔다. 찬물 없애다. 그건 아니겠죠. 자, 그 말이 아까 그래서 결국은 혈액순환이 중요한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평소 혈액순환이 잘 안 된 사람은 그 외부의 찬 자극에 대해서 스스로 회복한 능력이 좋은 반면에 잘 되는 사람, 평소에. 그렇지 않은 사람 찬물이나 찬 자극에 대해서 회복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 실제 그럽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들, 아무리 그런 사람들은 외부의 찬 자극이 오더라도 스스로 회복이 됩니다. 마치 아까 서양의 산모들이 아이를 낳고 나서 24시간 이내에 그냥 집으로 간다. 왜 그럴까요? 평상시에 혈액순환이 잘 된 것이 몸이 따뜻하게 돼 있어. 근데 우리는 기초 체력이 부족하고 근육량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되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따뜻하게 일부러 해주는 것이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서 말했지만은 우리가 몸이 시리다고 느낄 때 실제로 체온이 떨어져 피부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시리다라고 한번 했을 때 조사를 해보면 체온이 떨어져 있어요. 대부분의 체온이 정상이라고 가정했을 때 혈액이 피부로 충분히 들어가지 않아 차갑게 느끼는 경우, 그런데 손발이 차고 시린 증상, 이런 아까 말한 교감신경계의 기능 과다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모든 산모들이 단 한 번에 찬물, 찬 공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근육량이랄지 또 운동 부족이랄지 이런 것들이
혈액순환에 방해가 될 뿐이지 단 한두 번 찬물을 손에 얹었다 찬 기운을 썼다 그건 아니다는 거지. 그러나 가능하다면은 찬 기운을 피하는 것이 좋다. 제가 아까 또 일부러 땀 내는 것은 금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산 후에 몸을 뭐 따뜻하게 하는 게 좋다고 해서 필요 이상으로 따끈따끈 난방을 한다거나 두꺼운 이불을 둘러쓰고 일부러 땀을 내는 것 오히려 그건 마이너스 효과다 그 말이야. 왜 그러냐면은 일부러 땀을 내게 되면은 그만큼 체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부자연스럽게. 특히 이제 땀을 많이 흘렸다는 것은 체내에 있는 몸속에 있는 나트륨, 칼륨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배출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탈수증이나 또는 어지러움증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자주 아까 말한 일부러 자주 땀을 흘리자. 그건 아니다는 것이지. 그것은. 최근에 이제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도 그런 뭐 찜질방을 설치해가지고 잘 해놨습니다. 과도한 찜질, 과도한 족욕, 과도한 반신욕, 이건 피해야 되겠죠. 어떤 게 좋냐? 적어도 땀이 나더라도 많이 나지 않고 몸이 보송보송한 상태, 이 정도가 좋다 그래요. 지나치게 막 땀을 쭉쭉쭉 줄줄 흘린 게 아니라. 그것은 결국 몸을 따뜻하게 해주라. 땀을 흘리라는 게 아니라 거의 보온. 따뜻하게 해주라는 게 보온. 따뜻하게 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해서 몸에 어떤 면역력, 아까 제가 말했죠. 몸을 따뜻하게 하게 하면 혈액순환 잘 되고 요 면역력이 강화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분만 후 몸을 따뜻하게 하면 분만 시 생기는 상처 부위의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회복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요로의 배출을 돕고 몸 안에 노폐물이 쉽게 빠져나가도록 한다. 자, 그래서 일부러 땀을 내게는 하지 말자. 그러나 몸을 따뜻하게 보온시켜주는 것, 그건 면역력 증가로 좋다. 자, 전통수칙 2. 산모는 무조건 누워 쉬어라. 실제 그러죠. 엄마들이 산모가 조금 뭐 화장지만 버리려고 하고 뭘 하도 하지마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어른들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조건 누워 있어라.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엄마들이랄지 이런 주변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썩 좋은 건 아니다 그 말이야.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죠. 출산하게 되면은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 임신했을 때에 비해서 출산 전에 비해서 여성 호르몬은 임신 중에는 급증하게 되죠. 여성 호르몬이. 그 이제 아이를 뱃속에서 키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출산 전에 최고치에 달하다가 출산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게 특히 이제 닐렉신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따르죠. 그 닐렉신이라는 호르몬이라는 것은 인체나 힘줄, 인대 이걸 느슨하게 해줍니다. 느슨하게 해주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분만할 때 자궁이 열리게 만든 것이에요. 그게 그 닐렉신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그런데 그 이제 딱 출산하고 나서는 급격히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떨어지게 되면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은 특히 산모랄지 이런 부분에 이제 골밀도가 낮아지고 골밀도는 임신 중에 가장 낮아졌다가 출산에 또 수개월이 지나야 정상으로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앞서 말한 대로 계속 누워있고 운동도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내용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골다공증이랄지 심지어 이제 골반 장기 탈출증이라는 것도 있어요. 골반 장기 탈출증. 출산 직후 과도하게 허리를 굽히거나 무거운 것을 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런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골반 장기 탈출증. 무거운 물건을 들면서 몸에 힘을 주거나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일을 하게 되면 골반 내 압력이 증가한다. 이때 골반 구조를 지지해주고 있는 인대나 조직이 느슨해지기 때문에 골반 안에 있는 장기가 밑으로 처지는 골반 장기 탈출증이 생기게 된다. 그런 맥락에서 물론 이제 과도한 운동 그건 피해야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계속 누워 있어라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회복을 하는 데는 어떤 것이 좋다? 가벼운 운동이 회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누워만 있지 말고 가벼운 운동. 근데 가벼운 운동이라고 하니까 뭐 아까 말 출산 후에 이제 가볍게 걷기랄지 이런 부분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뭐 심한 물건을 든다든지 이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은 결국 출산 후에는 걷기입니다.
걷기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뭐 제왕절개 수술을 하고 나서도 그대로 누워 있으면 오히려 합병증이 생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가볍게 산책, 걷기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누워 있어라. 이것도 맞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통 수칙 3. 출산 후 목욕을 금하라. 아까 제가 그 서양인들은 그렇게 한다 그랬죠? 출산하고 나서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서 바로 얼음물을 마시고 또 8시간도 되기 전에 뭐 햄버거를 시켜 먹고 감자튀김을 시켜 먹고 콜라에 얼음을 채워서 먹고 또 12시간도 되기 전에 가볍게 샤워도 하고 그리고 24시간 되기 전에 집에 가고. 자, 그런데 과연 출산 후 우리나라 산후조리에서는 목욕은 어떻게 말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산모가 아이를 낳기 전에 이미 이제 아이를 낳기 전에 물론 이제 목욕을 했겠죠. 목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산통이 지나고 여러 가지 특히 산통이 오는 과정에서 산모는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힘을 쓰고 그렇기 때문에 땀이 많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땀이 많이 나온 상태에서 땀은 결국 땀으로 나온다는 것은 노폐물이 많이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또 출산 이후에 기타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제 노폐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것을 그대로 안고 있다. 우선 제가 볼 때는 가장 결정적으로 산모 자신이 어떤 냄새랄지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참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씻지 말라. 이런 수칙들이 과연 맞냐. 또 그런 것들을 씻어가지고 나중에 아플지도 모른다. 결국 버티자. 라고 말하는 거.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씻지 말라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실제로 과거에 나온 그런 그 전통적인 의학서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7일 이내에는 절대로 씻어서는 안 된다. 즉 산감이라는 출산에 관계된 그런 책이 있는데 7일이 지나서야 따뜻한 물로 침구에 앉아 씻을 수 있다. 한 달이 지나야 비로소 세수와 머리 감기를 할 수 있으며 2달이 지나야 목욕할 수 있다. 그럼 어쩔까요?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이 스스로가 청결해야 되는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불결하겠어요. 근데 사실 아까 방금 말했지만 이런 것들이 출산 후 이렇게 씻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터부시한다. 이런 전통이 의학에서는 사실은 전혀 근거가 없다 그래요. 물론 양치질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해라. 라고도 하고 또 특히 아까 말한 우리 미국의 이제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출산하고 나서 앞서 이야기했죠. 가벼운 샤워는 합니다. 근데 통 속에 들어가서 아주 정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목욕탕에 가서 통 속에서 들어가서 목욕하듯이 그런 건 적어도 2주 정도 이후에 해라 라고 서양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한 달, 2달 이렇게 씻지 않고 샤워도 않고 이건 아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전통 수칙으로서 출산 목욕을 금하라. 과학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에요. 가벼운 샤워는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앞서 말했지만 청결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다음 전통 수칙 4번째 보양식으로 기를 보아라. 우리는 이제 대부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낳으면은 날마다 미역국. 그렇죠? 또 그 미역국이라는 것 자체가 산모의 건강, 또 아이의 건강, 이걸 상징한다. 또 젖을 많이 나오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예. 또 이렇게 미역국을 먹으면서 피를 맑게 하고 젖이 잘 나오고 피가 또 생성되고 그래서 미역이야말로 우리나라에서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이를 낳아서 미역국을 먹은 거 있고 또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시험에 떨어지면 미역국 먹었다는데 나 그것도 좀 그래요. 미끌미끌해서 이제 그런 것인 것 같은데 과거에는 이제 이 다른 고기업소 미역국이 상당히 좋았겠죠. 거기다 미역국에다 고기를 못 넣고 또 참기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지방, 철분, 단백질 이런 걸 보충해줬다. 미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니까.
근데 이제 미역국만 먹었다. 미역국의 결정적으로 성분의 대표적인 성분이 요오드라고 하죠. 요오드. 근데 사실 요오드가 또 지나치게 많이 섭취돼도 문제입니다. 과다 섭취가. 그래서 주의를 요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호르몬의 분비랄지 이런 부분에 자칫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특히 우리 또 우리나라에서 산모들의 문제는 뭐냐? 아까 보양식이라고 해서 고단백 이런 고단백 보양식, 이것은 꼭 산모들에게 이롭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단백질 고단백 권장량 이상으로 많이 섭취했을 경우는 거꾸로 고단백이 들어가서 칼슘이 몸 밖으로 빠져나와요. 우리 칼슘이라는 건 뼈를 튼튼하게 한 것인데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거꾸로 밀려서 칼슘이 밖으로 배출된다. 그래서 오히려 과하면 독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아까 말한 대로 보양식이라는 것이 기를 보호하고 또 산후, 출산 후 모든 부분에 또 좋은 영향을 공급해 주냐, 그건 아니다는 것이지. 이런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이 산후조리에 있어서 이런 전통적인 수칙들이 있는데, 장기운 피하라, 무조건 누워라, 목욕을 금해라, 보양식으로 기를 보아라 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정도껏, 어느 정도 정도껏 하는 것, 그리고 실제 그런 것들이 산후의 어떤 병을 유발하는지 꼭 그런 건 아니다. 그 사람의 건강 상태랄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뭐 적당한 운동, 또 창기운보다도 아까 보온을 시켜준 것이고, 누워서 있는 것보다도 좀 운동하고, 목욕을 금한다, 샤워도 간단하게 하고, 보양식, 지나친 보양식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공부한 부분은 과연 산후조리,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옳은 것이냐 또는 그런 것이냐. 그래서 산후조리 그 오해와 진실이라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볼 부분은 실제 산후조리를 100일이다 우리가 했을 때, 이 100일이 앞으로 한평생 여자 일생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성패가 보여줄 것인가 라는, 여자 일생을 좌우하는 산후 100일이라는 걸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